11번 표는 기체 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 나는 분자량이 같다. 이렇게 앞에 가와 나는 분자량이 같다라고 중요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거는 별표를 먼저 하세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부터 C는 임의의 원소기호이고 NA는 아보가드로 수이다. NA라는 거는 아보가드로의 수는 아보가드로 넘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1몰을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NA는 2몰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표에서 가와 나를 보면요. 정보들이 하나씩 비어 있어요. 그런데 A의 질량은 모든 정보가 나와 있죠. 그래서 A의 질량으로부터 X와 Y를 구해 볼게요. A의 질량 B가 가와 나가 1대2예요. 그런데 분자식을 보면은 한 분자를 이루는 A의 개수의 B도 1대2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가하고 나가 분자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가가 1몰이 있으면 나도 1몰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렇다면은 분자량이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의 질량이 28이라면 가의 질량도 똑같이 28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원자수를 본다면 전체 원자수가 만약에 가가 1몰이 있을 때 전체 원자수는 2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2몰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나가 1몰이 있을 때는 전체 원자수는 6몰이 있어야겠죠. A가 2개고 C가 4개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전체 원자수 Y는 6NA가 되겠죠. 자, 이렇게 X랑 Y를 다 채우고 보기를 볼게요. 기억, X는 14이다. 분자량이 똑같기 때문에 가와 나가 같은 질량이어야 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Y는 6NA이다. 우리 6NA다. 맞게 구했죠. 그 다음 디귿, 원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자, 그렇다면 원자의 질량을 A랑 B를 비교해 볼게요. 아까 A가 10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전체 질량이 28이었어요. 그래서 A와 B의 질량을 더해서 28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B는 질량이 얼마가 돼야겠어요? 얘는 16이 돼야겠죠? 그래서 원자량은 B가 더 크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2번 그림은 생명현상과 관련 있는 물질 가나다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나다의 분자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넘어가요. 자, 인산은 DNA를 이루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분자를 얘기하는 거죠. 인산 보시면은 공유 전자쌍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가에서 이내의 공유 전자쌍 수는 5이다. 맞는 보기고요. 나는 티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티민은 인산, 당, 염기 중에서 염기의 종류 중 하나죠. 그래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중에서 이 티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는 DNA 이중나선 구조에서 가와 수소 결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염기하고 인산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결합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 수소 결합하는 거는요. 염기와 맞은편의 염기 사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린 거죠. 그 다음 디귿 단은 HCl과 반응할 때에 루이스 염기로 작용한다. 다를 보면요. 카르복실기하고 아민기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아미노산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얘는 산으로도 작용하고 염기로도 작용을 하는데 산과 반응할 때를 볼게요. 산과 반응할 때 HCl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는데 H 플러스는 양성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찾아야 돼요. 자기가 들러붙어야 되니까. 그런데 누가 아민기에 있는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러붙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글라이신은 이 양성자한테 전자쌍을 제공을 했으니까 루이스 염기라고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루이스 염기의 정의는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물질을 루이스 염기라고 해요.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3번 그림은 2, 3주기 원소 A부터 D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A 2 플러스 B 3 플러스 C 2 마이너스 D 마이너스는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A부터 D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부터 D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오른쪽에 A, B, C, D로 가능한 원소들을 써봤어요. A는 이가 양이온이라서 베릴륨과 마그네슘, B는 삼가 양이온이라서 붕소와 알루미늄, C는 이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산소와 황, D는 일가 음이온이라서 플로린과 염소가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 볼게요. 이온 반지름으로서 가능한 D,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원자들의 반지름 같은 경우는 2주기와 3주기 때는 둘 다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규칙성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얘가 이온이 되게 되면은요, 18쪽 어떤 원소들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베릴륨하고 붕소 같은 경우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니까 전자 껍질이 한 개가 되고요. 산소부터 알루미늄까지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니까 전자 껍질이 두 개가 되고요. 황과 염소 같은 경우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세 개가 되죠. 따라서 이온 반지름 D1가로 가능한 거는요. 플로린과 염소 중에 전자 껍질을 세 개 가지고 있는 염소가 가능해요. 얘는 전자를 하나 더 얻기 때문에 원래 원자의 사이즈보다 약간 부풀게 되죠. 그래서 D-는 Cl1가 음이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C2가 음이온으로 가능한 거는 황과 산소 중에서 누가 되냐면 황 같은 경우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황은 염소에 비해서 전자를 한 개 더 얻어먹어서 전자를 두 개 얻어먹죠. 그렇게 되면은 얘가 전자 간의 반발력이 염소보다 커져서 염소보다는 크기가 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C에는 황이 못 오고 산소가 오게 됩니다. 자, B를 볼게요. B로 가능한 거는 붕소와 알루미늄인데 만약에 붕소가 배치가 된다면 붕소는 세 개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크기가 되게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베릴륨보다도 크기가 작고 마그네슘보다도 크기가 작게 돼요. 따라서 B는 붕소가 오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이 와야 되겠죠? 자, B는 알루미늄이 온다면은 여기에 전자를 3개를 버려서 얘는 전자 껍질을 2개 갖고 있는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게 된 아이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A에 올 수 있는 거는 마그네슘은 안 되겠죠?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만 버리기 때문에 크기가 알루미늄보다는 약간 커요. 따라서 A에 올 수 있는 거는 베릴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 반지름으로 배치가 가능한 거를 전부 다 찾아봤어요. 자, 문제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A는 2주기 원소이다. A, 베릴륨이니까 2주기 원소 맞죠? 그 다음 니은 원자 번호는 C가 B보다 크다. C는 산소고 B는 알루미늄이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산소는 8번이고 알루미늄은 13번입니다. 그 다음 디귿 원자 반지름은 D가 B보다 크다. D는 염소고요. B는 알루미늄이죠.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규칙성을 보인다 라고 얘기했어요. 핵 전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D가 크다라는 거는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4번 그림은 세 가지 분자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세 가지의 분자가 평면구조인지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조식으로 바꿔볼게요. CH4는 정사면체의 구조고요. N2H4는 N이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옆에 N이 붙어 있고 H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H2O는 산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 비공유 전자쌍 두 쌍 가지고 있죠. 가나다를 채우면요.
평면 구조입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가는 물이 됩니다. 그 다음 아니요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가? 라고 물었는데 예 라고 나온 거는요. 같은 원소들 사이가 바로 무극성 공유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나는 N2H4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니요 라고 얘기한 거는 CH4가 됩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거를 골라볼게요. 나는 N2H4입니다.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다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메테인 무극성 분자이죠. 쌍극자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도 무극성 분자 맞는 보기입니다. 왜 메테인이 무극성 분자인지는 14번 설명 끝나고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디귿, 결합각은 다가 가보다 크다. 다의 결합각은 109.5도고요. 그 다음에 가의 결합각, 물의 결합각은 104.5도죠. 그래서 다가 가보다 크다. 맞는 보기입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메테인이 무극성 분자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할게요. 우리가 분자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따지는 판단 근거는 바로 쌍극자 모멘트 뮤 값에 따라서 결정돼요. 이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면은 무극성 분자가 되고요.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 아니면 극성 분자가 돼요. 쌍극자 모멘트가 뭐냐면요. 쌍극자 모멘트란 두 원자가 띄는 전하량과 그 다음 전하 사이의 거리를 곱한 값이 쌍극자 모멘트예요. 우리는 이거를 뮤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것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량이에요. 그렇다면 메테인으로 쌍극자 모멘트를 판단을 해 볼게요. 메테인은 탄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이 지금 4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만 먼저 비교를 할게요.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2.1이고 탄소는 전기 음성도가 2.5예요. 얘네들은 각자 단독으로 존재할 때 전하를 띠지 않는 상태인데 탄소와 수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둘 사이의 전기 음성도가 달라서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런데 탄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수소에서 탄소 쪽으로 약간 전자쌍이 치우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탄소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고요.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돼요. 그래서 얘가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와 수소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이 거리를 곱한 값이 바로 쌍극자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갖는 쌍극자 모멘트가 있을 것이고 각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있을 텐데 이 아이는 벡터량이라서 이렇게 똑같은 값의 쌍극자 모멘트가 4가지 방향으로 합성이 된다면은 얘네들은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 합력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테인이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15번 표는 탄소화합물 가나의 완전 연소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 나는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다. 중요한 거는 별표를 하고요. 그 다음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HCO의 원자량은 각각 1, 12, 16이다. 가와 나를 보면요. 탄소와 수소의 XY 개수가 똑같고요. 생성물의 질량도 44, 18로 둘 다 같아요. 이 얘기는 반응할 때 필요한 탄소와 수소의 양이 똑같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얘네들을 반응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도 같아야 돼요. 그런데 위가 4W인데 아래가 3W죠. 이 얘기는 나의 산소가 W만큼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소시킬 때 필요한 전체 산소가 4W로 맞춰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가부터 연소시킨 질량 A를 구해 볼게요. 이산화탄소에서는 탄소만의 비율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물에서는 수소만의 질량을 뽑아낼 수 있죠. 이 둘을 더해서 연소시킨 질량 A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 44에다가 44에 대한 탄소의 비율 12 곱하면은 탄소만의 질량 12가 나오고요. 물은 18 곱하기 물에 대한 수소의 질량 2 곱하게 되면은 2가 나오죠. 그래서 탄소는 12g, 수소는 2g에서 연소시킨 질량은 14가 나와요. 그렇다면은 반응한 산소의 질량도 구해볼게요. 산소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CXHY 값을 구해야 하는데 탄소와 수소가 12g, 2g이었죠. 몰수를 구하려면은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몰수의 비가 이게 1대 2가 나왔죠. 자, CH2에다가 산소를 반응시켜주면은 이산화탄소 한 분자와 물 한 분자가 나와요. 이랬을 때 반응 전후에 산소의 양이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반응 후가 산소가 3개면 요 반응 전에도 똑같이 3이 되기 위해서 앞에 2분의 3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2.2분의 3몰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산소는 분자량이 32고 거기에 2분의 3을 곱해주게 되면은 48이 나오죠. 그래서 반응한 산소의 질량이 4W라고 했는데 요게 48이라서 W 자체는 12가 돼요. 그렇다면은 나의 B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생성물의 질량에서 C가 12고 H가 2라고 했고 여기 O가 W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W 12라고 구했으니까 B는 12와 2와 12를 다 더한 값. 그래서 26이 되겠죠. 그래서 A값과 B값을 구했어요. 가와 나를 볼게요. 기억, 가의 실험식은 CH2이다. 우리 아까 몰수를 통해서 구했죠. 기억 맞고요. 니은 B-A는 W이다. B는 26이었고 A는 14였죠. 그래서 12가 나오는데 이 12 값이 W의 값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복이에요. 디귿 나의 분자량을 구할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분자식부터 구해야겠죠. CXHY OZ인데요. 자, 이거의 질량이 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산소의 질량을 구했고요.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대 2대 4분의 3이 나오는데 요거를 전체 다 4를 곱해버리면 4대 8대 3이 나오죠. 그래서 나의 분자식은 C4H8O3이 나와요. 그렇다면 요거의 분자량은 12 곱하기 4에 1 곱하기 8에 16 곱하기 3 해서 104가 나오죠. 그런데 나의 디귿 볼게요. 나의 분자량이 2B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2 곱하기 26이죠. 근데 분자량은 104예요. 그래서 2B가 아니라 4B가 되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6번 표는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 수소 원자의 전자전이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이다. 표에서는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상대값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방출하는 빛 에너지를 구할 수 있죠? 높은 껍질에 있던 에너지 값에서 낮은 껍질에 있던 에너지 값을 빼버리면 다시 말해 높은 껍질에 있던 에너지 값에서 낮은 껍질에 있던 에너지 값을 빼버리면은 우리는 방출하는 빛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시 공통인수 마이너스 k를 빼서 정리하게 되면은 n제곱분의 1 높은 껍질에 n제곱분의 1에서 낮은 껍질에 n제곱분의 1을 빼면 그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상대값으로 나온 거를 실제값으로 한번 구해 볼게요. 전이전 가 같은 경우는 전이전 주양자 수가 2에서 1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방출하는 빛 에너지 가의 값은 2의 제곱분의 1에서
1의 제곱분의 1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 빼기 1이니까 4분의 3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요것을 1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나도 실제 값이 얼마인지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가와 나를 비교할게요. 가와 나의 상대값이 1대 4분의 1이죠. 그런데 가의 실제 값이 4분의 3이에요. 그렇다면은 나가 얼마가 나와야 하는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16분의 3이 돼요. 어떤 값이 전이전 주양자에서 전이후 주양자 수 값이 16분의 3이 나오기 위해서는 4의 제곱분의 1에서 2의 제곱분의 1 값을 뺀 게 바로 16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x값은 4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y랑 z값을 구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해 볼게요. 다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은 가의 1, 다의 4분의 5 상대값은 실제값으로 4분의 3대 y-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y-는 16분의 15가 되죠. 16분의 15를 만들려면은 4의 제곱분의 1에서 1의 제곱분의 1을 빼면은 16분의 15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이전 주양자 수가 4고 전이후에는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셋 다 구해봤어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4배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에너지 값과 파장은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했었죠. 에너지 값이 가가 4배가 되기 때문에 파장은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x와 y는 같은 값이다. 둘 다 x랑 y랑 4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 디귿, 다에서 방출하는 빛은 가시광선이다. 다는 4에서 1로 떨어지는 빛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이 아니라 자외선, 라이먼 계열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7번,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실린더 가나에 AB를 넣고 각각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A의 분자량에 대한 B의 분자량의 B는 A의 개수와 그 다음 C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에서는 몰수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몰수비를 반응 전후를 통해서 개수를 먼저 알아볼게요. 개수를 알아보는 방법은 요령껏 빠른 방법이 있고요. 정직하고 느린 방법이 있는데 문제 풀 때는 보통 요령껏 빠른 방법으로 하니까 먼저 이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나중에 정직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반응 전에 몰수비가 1대1이었고 반응 후에 몰수비가 1대2죠. B와 C의 몰수비 1대2부터 써볼게요. C의 개수가 2라는 거는 A 값이 2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A의 요 작은 개수 A 값도 2가 돼요. 그런데 몰수비가 반응 전에 1대1로 똑같았으니까 B도 공급된 게 2몰이었단 얘기죠. 반응을 A는 전부 다 하는데 실제로 B가 반응하는 거는 얼마가 돼야지 남는 게 1이겠어요? 1몰이 반응해야겠죠. 그래서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거는 2대 1대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A의 개수가 2고 B의 개수가 1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은 정직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직하게 푸는 방법은 방법 2로 볼게요. A랑 B가 몰수비가 똑같았기 때문에 X만큼 반응했다. 똑같은 양만큼 들어갔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반응을 하니까 반응 끝에 몰수비가 1대2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X와 맨 마지막에 C에서 이 만들어진 값도 똑같이 X가 돼야 되죠.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는 2분의 1 X가 돼야 B 대 C의 몰수비가 1대2가 돼요. 자, 그렇다면 X는 전부 다 반응에 참여하고 A의 X는 그 다음에 B는 실제로 얼마가 참여했는지 모르니까 비례식을 세워서 네모칸을 찾아볼게요. A몰 대 B몰로 반응하는 아이가 실제로 X 대 네모만큼 반응한다면 요 네모는 A분의 B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이 A분의 BX가 돼요.
x에서 a분의 bx를 뺀 값이 2분의 1x라는 걸 알 수 있죠? x를 전부 지우면은 1-a분의 b가 2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a분의 b가 2분의 1이 돼야 할 텐데 a는 2가 되고 b는 1이 되면은 그 값을 만족하겠죠? 이렇게 해서 a와 b 값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나를 통해서 a와 b에 반응한 질량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a 플러스 b가 이 c로 반응하죠. 그렇다면은 반응 전에 질량 b가 1대1로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반응 후에 질량 b를 보니까 질량 b가 3대 11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응 전에 전체 질량과 반응 후에 전체 질량은 똑같다. 질량 보존의 법칙 알고 있죠? 그래서 반응 후에 전체 질량이 14니까 반응 전에도 전체 질량이 14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얘는 7씩 나누어 갖는 거죠. A는 7이 전부 다 반응하고 B는 3이 남기 위해서는 4가 반응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질량 B를 보면은 7대 4대 11이 나오죠. 이렇게 질량 B까지 구했으니까 분자량의 B를 구해볼게요.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A의 몰수가 2몰일 때 반응한 질량이 7이니까 분자량은 3.5고 B의 분자량은 1몰일 때 4가 반응하니까 분자량이 4예요. 그래서 A의 분자량에 대한 B의 분자량은 3.5분의 4니까 7분의 8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18번 다음은 금속 A부터 C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A를 비커 1, 2에 각각 V, 2V씩 넣는다. 오른쪽에 비커에 V, 2V씩 넣었어요. 그 다음에 나의 비커 1에다가 B와 C를 N몰씩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킨다. 비커 1에 B와 C를 넣었죠. 그 다음 비커 2에 B와 C를 또 N몰씩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킨다. 비커 2에다가도 B랑 C를 똑같은 N몰씩 넣었어요. 실험 결과에 과정 나에서 B는 모두 반응을 하였다. 과정 나 다에서 반응 후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종류와 몰수 생성된 A의 질량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X분의 Y 값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죠. 오른쪽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나 과정에서 B와 C를 N몰씩 넣었죠. 그런데 B가 모두 반응을 했어요. 그렇다면 B3가 양이온은 N몰이 생성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체 양이온의 몰수가 1.5N이에요. 2N이 되지 못했죠. 이 얘기는 CN을 넣었는데 A의 양이 부족해서 C가 0.5만큼만 반응에 참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죠. 반응 전에 전하량의 총합과 반응 후에 전하량의 총합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반응 후에 전하량을 한번 볼게요. 3가가 N개 있었고 2가가 0.5개 있었으니까 전체 전하량은 4N만큼이죠. 그렇다면 반응 전에 A가 V만큼 있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A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전하량도 4N만큼이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A의 오른쪽의 다가정에서 A가 V, 2V만큼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는 8N에 해당하는 전하량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과정에서는 A가 과량으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B하고 C가 전부 다 반응에 참여하고도 A가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B에서 N이 산화됐고 C도 N 전부가 산화가 됐는데 전체 양이온의 몰수가 3.5N인 걸로 봐서 A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은 A가 1.5N만큼 남았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도 전하량을 한번 볼게요.
B하고 C의 전하량, 전체 전하량이 3가가 N개, 2가가 N개 있는 걸로 봐서 전체 전하량은 5N이죠. 초기에 공급된 게 8N이었으니까 그렇다면 A가 1.5N이 있는데 이 전하량은 3N이 돼야 돼요. 여기서 A의 가수가 나오죠. 그래서 A가 1.5N이 있는데 3이 되기 위해서는 A는 2가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생성된 A의 값을 구해 볼게요. 나 과정에서는 산화된 B와 C의 전하량만큼 A가 그 똑같은 양으로 환원돼야 되죠. A의 이가 양이온이 4N만큼의 전하량으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2N만큼의 몰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생성된 A는 2N몰이에요. 그렇다면은 다 과정에서 BC가 전하량 5N만큼이 산화가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A 이가 양이온이 전하량 5N만큼이 환원되기 위해서는 2.5몰만큼이 반응을 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X분의 Y를 구할 수 있죠. 나에서 생성된 A의 질량, 즉 X는 2N몰에 해당하는 질량이고요. 다에서 생성된 A의 질량, Y값은 2.5N의 몰수에 해당하는 질량이죠. 따라서 X분의 Y는 2분의 2.5가 되기 때문에 4분의 5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19번 표는 탄소수가 4 이하인 사슬 모양 탄화수소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나다라의 분자식이 있고요. H원자 1개가 결합된 C원자 수가 전부 다 1개라는 거를 볼게요. 이걸 토대로 가나다라를 써보자면 일단 N이 1부터 올라가는 경우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탄화수소가 H가 1인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1은 아예 없고요. 그 다음 N이 2인 경우는 가능한 게 C2H2부터 가능해요. 근데 C2H2는 삼중결합이 있고 H가 하나씩 있죠. 그런데 H원자 1개가 결합된 탄소 원자 수가 이미 2개이기 때문에 N이 2인 경우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다면 N이 3인 경우 수소가 3인 탄화수소가 없죠. 그것도 X, 그 다음에 그래서 N이 4부터 가능해요. CH4라든지 그 다음에 C2H4, C3H4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메테인 같은 경우는 가는 만족한다고 해, 막 가도 만족하지가 않는구나. 얘는 전부 다 만족하지 않죠. 그 다음에 C2H4 같은 경우도 H 하나가 결합된 탄소 원자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C3H4부터 가능하죠. C3H4 삼중결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H가 하나 붙은 거 여기 1개 나오죠. 그래서 가는 C3H4 찾았고요. 그 다음 라를 보면은 나는 A가 똑같기 때문에 CA 값이 똑같기 때문에 C3의 H6이 될 거예요.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탄소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것도 H가 하나 붙은 C가 하나 맞는 거고요. 다는 C4부터 볼게요. C4의 H8 그렇다면 이중결합이 하나 붙은 탄화수소가 될 텐데 여기도 H가 하나 붙은 탄소가 하나 있는 거죠. 조건 만족하고요. 라 같은 경우도 C4의 H10이죠. 그렇다면은 얘는 위로 올라가서 쓸게요. 탄화수소가 노말형이라면은 만족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성질체 형태라면은 H가 붙은 탄소가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라는 C4H4 맞습니다. 문제 볼게요. 기억, 가에는 이중결합이 있다. 가는 이중결합이 아니라 삼중결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나와 다는 실험식이 같다. 나가 C3H6, 다가 C4H8이니까 실험식은 CH2로 같습니다. 디귿, H원자 3개가 결합된 탄소 원자 수는 라가 다의 2배이다. 라는 H원자 3개가 결합된 게 하나, 둘, 3개 모두 3개 있고요. 다는
3개가 결합된 건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2배가 아니라 3개입니다. 디귿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표는 HCl과 NaOH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X, Y는 각각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게 전체 이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용해야 하냐면은 중화 반응 후 남은 이온의 몰수가 초기에 과량으로 넣어준 물질의 이온수와 같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끝나고 따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보면요. 혼합 전에 용액의 부피가 가는 똑같고 나는 각자 달라요. 그런데 전체 이온 수가 둘 다 12N으로 똑같죠. 그렇다면 우리가 액성을 예상할 수 있는 게 나예요. 왜냐하면 NaOH의 부피가 3배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염기성이겠구나 라고 예상하고 푸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 이온수는 과량의 초기에 과량으로 들어간 물질의 이온수를 따라간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체가 12개가 되기 위해서는 NA가 6개, OH가 6개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위로 올라가면은 염기는 줄었고 산은 늘었어요. 그런데 전체 이온수가 12N이라는 걸로 봐서 이번에는 과량으로 들어간 게 산이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서 H도 6개, Cl도 6개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 이온수들을 구할 수 있죠. 40일 때 6개였으니까 20일 때는 3개, 그리고 60일 때 6개였으니까 40일 때는 4개, 10일 때는 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온수를 구했어요. 그래서 과량을 따라간다 라는 조건에 알맞게 얘가 염기가 6개, 6개, 전체 이온수가 12개. 그리고 가에서 산이 6개, 6개, 전체 이온수가 12개를 일단 맞춰봤어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A는 3N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A 과량을 따라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번엔 다에서는 과량이 HCl이니까 전체 이온수는 과량을 따라가서 6N이 돼야겠죠? 3 더하기 3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생성된 물 분자수의 비는 가와 다가 4대 1이다. 물은 한계 반응물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만큼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에서는 산이 6, 염기가 4니까 염기 때문에 물은 4개만 만들어질 거고 다에서는 산이 3, 염기가 1이라서 요 염기 때문에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와 다의 물 분자수의 비가 4대 1 맞고요. 그 다음 디귿 기역 대 니은은 3대 1이다. 기역과 니은이 어떤 이온인지를 먼저 알아맞추고 나서 구해야겠죠. X랑 Y는 둘 중 하나니까 Cl을 X라고 잡고 그 다음 NA를 Y라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바꿔주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얘가 맞는가, Cl과 NA가 X가 Y가 맞는가는 1대 2라는 비율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자,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1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NA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전체 부피가 40, 40이니까 전체 부피가 80이고 이때 NA가 4개 있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실제 이온수는 80분의 4고요. 다 같은 경우는 전체 이온수가 20이랑 10 다 더하니까 30인데 Cl-는 3개가 있죠. 그래서 30분의 3이에요. 자, 그렇다면 X 대 Y의 비율이 X가 30분의 3이고 Y가 80분의 4니까 요게 2대 1이 맞죠. 그래서 얘는 바꿀 필요 없이 X와 Y가 Cl-Na 플러스라는 거 구했어요. 그걸 통해서 기역과 니은을 정리합시다. 기역, 단위 부피당 이온 수는 전체가 20, 60이니까 80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CL-는 3개가 있는 거죠. 기억은 80분의 3이고 니은은 전체 이온수가 30인데 NA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30분의 1이에요. 자, 기억과 니은은 보면은 얘가 80분의 3대 30분의 1이니까 얘는 90대 80이죠. 그러니까 9대 8이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3대 1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중화 반응 후 남은 이온의 몰수가 초기에 과량으로 넣어준 물질의 이온수와 똑같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HCl 30ml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H도 3N이 있고 Cl-도 3N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농도가 같은 NaOH를 10ml씩 첨가할 때 이온수의 변화를 따져볼게요. HCl은 30ml가 고정적으로 있으니까 전체가 전부 다 각자 3N, 3N씩 있어요. NaOH를 10ml 첨가하게 되면은 HCl과 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각각 N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은 H와 OH가 반응을 해서 H는 EN만 남죠. 그렇게 되면은 H가 남아있기 때문에 액성은 산성이 되고요. 전체 이온수는 2 더하기 3 더하기 1 하니까 전체 이온수는 6N이 돼요. 그렇다면은 초기에 HCl이 더 많았었죠. NaOH보다. 그런데 얘네들이 6N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과량으로 넣어준 물질의 이온수와 중화 반응 후에 남은 이온의 몰수가 똑같죠. NaOH 20ml를 넣어보면은 각자 NaEN, OHEN 남아있겠죠? 중화 반응을 한다면 H와 OH가 반응을 해서 H는 N이 남게 돼요. 액성은 산성이고요. 전체 이온수는 N 더하기 3 더하기 2N 해서 모두 6N이죠. 마찬가지로 초기에 과량으로 넣어준 게 HCl 전체 6N이었기 때문에 반응 후에 전체 이온수도 6N이 돼요. 만약에 NaOH 30ml 넣는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각자 Na3N, OH3N 얘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완전히 중화 반응을 해죠. 그래서 액성은 중성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과량이 누가 딱히 과량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산을 따라가던 염기를 따라가던 어쨌든 전체 이온수는 6N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NaOH를 40ml를 넣는다면 NaOH가 여기 4N 저기도 4N 자, 그렇다면 반응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OH가 N이 남죠. 그렇게 되면 액성은 염기성이 되고요. 전체 이온수는 3 더하기 4 더하기 1 모두 8N이 돼요. 자, 그렇다면 전체 이온수는 초기에 과량으로 넣어준 이온수 바로 NaOH 8N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량으로 넣어준 이온수가 바로 중화 반응 후 남은 이온의 몰수와 똑같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이상으로 20번까지 모두 해설 강의를 마쳤는데요. 3월달 모의평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의 실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도 3월달부터 문제 하나하나 유형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여러 번 풀어서 자기만의 풀이 방법을 완전히 숙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3월달 것도 대충 넘기지 말고 반드시 몇 번 풀어봐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2019년 3월 화학 1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